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술의 재능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이 망설여지는 사람들이나 예술을 지속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예체능 문화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굳이 직접 좌절을 경험해 보진 않았을지라도 예술에서 재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바일 것입니다.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영광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술 분야만큼 치열하고 가혹한 분야도 없습니다. 상당한 비범함을 갖고도 일찍이 예술에 대한 마음을 단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 예술을 한다는 건 꽤나 위험한 일처럼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사회 인식으로 볼 때는 최고가 될 수 없으면 예술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에 잘못된 전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술에서 유독 재능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의 재능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예술로 경쟁하는 일에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을 한다는 것과 예술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예술은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표현해 나가는 일이고, 경쟁은 서로 같은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겨루는 일입니다. 예술을 하는 것과 예술로 경쟁을 하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은 달리기는 오직 달리기 선수만 해야 하고 노래는 오직 가수만 불러야 하며 책은 오직 학자나 선생님들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격입니다. 물론 운동으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운동 선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처럼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의 효용이 절감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술로 경쟁을 할지 말지 또한 예술을 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예술의 시작부터 그 최종 목적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째서인지 예술은 꼭 뭐 아니면 도처럼 사생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처럼 인식됩니다. 투철한 예술 정신이야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이 숭고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억압과 강박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예술을 속이고 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저마다의 환경 속에서 소소하거나 적당한 수준의 예술을 그저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은 전혀 예술에 못 미친다거나 얕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예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해되고 있는지 그 사회의 실태를 말해주는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취미는 그 일이 즐거운 선까지만 하고 멈추는 일이지만 예술은 깊이를 계속 더하기 위해서라면 어려움과 고통스러움까지도 기꺼이 자처하는 일입니다. 취미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술은 기존의 것을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취미를 이와 같이 행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 예술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
취미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술과 일을 혼동하는 일에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지만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얻게 되는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사라지면 일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예술은 성과가 사라진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술은 예술이고 일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술을 예술로 보지 못하고 예술이라는 형태를 빌린 일로 봅니다. 그러니 예술은 접근하기가 까다롭고 수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됩니다. 예술이 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그 둘이 공통된 지점에서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 둘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예술을 단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술을 하는 동안 줄어드는 시간과 기회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술에만 몰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되지 못하는 예술이 쉽게 중단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고 예술을 일이나 경쟁의 영역에서 바라보게 된 것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예술을 행하면 되지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예술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굳이 예술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 생활에서나 일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쟁하는 습관 때문에 무조건 크고 경쟁력 있는 행위만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틈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전업 예술가만이 그 틈새를 중심으로까지 확장시킬 뿐입니다. 예술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실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자꾸만 경쟁을 하려고 하고 일처럼 결과물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니 비용이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뒷산을 누비며 풀들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일에 최고급 등산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 수영할 것이 아니라면 마트에서 파는 수영복을 입고도 충분합니다. 그림을 한 폭 그려보기도 전에 물감 고르는 일을 고민하고 어디에 전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보람도 없이 비용만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예술을 바라보는 기성의 시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미술하면 사람들은 회화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미술은 그림, 건축, 공예, 서예 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회화는 평면 위의 시각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조각은 형태를 다루고 건축은 공간을 다룹니다. 물감과 붓에 얽매일 필요 없이 당장의 모래사장에 모래를 쥐어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미술이고 예술인 것입니다. 경쟁을 하려면 공인받은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술을 하려는 것이라면 당장의 일상 속에서 내 손에 닿는 것으로도 이루어갈 수 있으며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꼭 기성의 방식만을 활용해야 할 필요나 당위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술에 대한 협소한 시각은 사막에서 모래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막에도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그 시각을 넓히고 보면 서서히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이 시작하기 어려운 예술이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운 좋은 오아시스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이 곧 사회적인 성취로도 이어진다면 분명 좋은 일이기는 할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조차도 어떤 행위로부터 명확한 보상을 받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동기를 얻게 되며 또 행동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꼭 승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술 자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기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한 만족감과 예술을 통한 만족감은 서로 다른 논리 회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을 통해 보상과 만족감을 얻는 방식이 일에서 얻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누구든 예술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일에 몰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술을 하더라도 금방 좌절하게 되고 곧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과에 관계없이 예술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성취 체계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술 행위가 창조적인 만큼 그 행위를 통한 보상 회로도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작품만 아무리 창조적으로 만들어봐야 일반적인 일의 보상 회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술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에 앞서 자신의 재능의 크기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적인 성과 체계 이외에 어떤 만족 회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기만의 고유한 성취 시스템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거나 발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의 가능 여부가 예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예술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가 예술을 하고 못하고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고유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가 먼저 예술로 경쟁의 장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그의 예술을 재능으로 가로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재능과 자본을 가지고 있든 저마다의 입장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고유 가치의 모양과 크기는 다릅니다. 예술이란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고유성에는 남보다 더나 남보다 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고유성을 얼마나 잘 발굴하고 표현해냈는가가 예술의 가치를 좌우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굴할 수 있는 고유함은 무엇이며 얼마나 잘 실현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술에 재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과 겨룰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함을 얼마나 잘 감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 문제일 것입니다. 감각이 좋으면 좋은 작품을 빨리 내기는 하겠지만 빨리 낸들 남과 겨룰 것이 아닌데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문학에 서툴다고 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시간에 다른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